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임플란트 한번 하고 나면 쭉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무슨 이유인지 오늘은 이 문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셔야겠죠? 치과 전문의 김보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보람입니다. 임플란트 했으니까 쭉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김규리 씨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또 이제 인위적인 거이다 보니까 영구적이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임플란트는 반영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맞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양쪽 임플란트 하방으로 검은색 흔적이 진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뼈까지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임플란트를 했는데 뼈가 녹아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선생님. 임플란트는 반영구가 아니었네요. 반영구는 맞는데요. 네.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진처럼 잇몸이 내려앉고 뼈까지 녹아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요. 임플란트는 그 후에도 기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렇게 사진과 같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임플란트는 재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수술이요?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 다시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임플란트를 처음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양의 뼈를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더 심각한 경우는 잇몸뼈가 거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땐 재수술도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해야 되는 관리가 뭐가 있을까요?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양치질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치질이 관리의 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처음이자 끝. 꼭 지켜서 해야 하는 관리가 하루 3번 잊지 않고 양치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사이사이 치간 칫솔이나 임플란트 전용 치실로 틈틈이 관리를 해주시면 임플란트는 충분히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만 하면 치통 걱정은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를 뽑고 난 얼마 후에 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발치 후 6개월 안에 심어라입니다. 발치 후 6개월이요? 발치 후에 가능하다면 바로 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 뼈가 좀 차올라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2,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상을 넘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6개월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심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왼쪽 사진은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발치한 직후의 치아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발치 후 2년 정도가 지난 치아의 모습입니다. 왼쪽 끝에 아래 어금니를 보시면 치아가 없죠? 임플란트를 위해서 발치를 한 상태이신데요. 그 어금니 바로 위에 윗니 2개를 집중해서 보시면 좌측 엑스레이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좀 다른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네, 달라진 게 느껴져요. 치아에 정말 변형이 오네요. 발치 후 오랜 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치아 변형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50대, 60대 성인도 치아 변형이 심해질 수 있나요? 언제든지 변형이 올 수 있고요. 치아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오래 방치되면 아래 윗니가 위로 솟거나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뽑은 치아의 인접 치아는 앞쪽으로 쓰러지게 되고요. 그럼 치아가 보기 싫게 들쑥날쑥 될 뿐만 아니라 아래 위에 이가 정확하게 교합이 되지 않아서 수술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임플란트 하려고 치아를 뽑았으니까 네. 그 심긴 심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치아의 덮개 역할을 하는 크라운을 씌우게 될 때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 멀쩡한 치아를 갈거나 뽑고 때로는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는 험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을
골든타임이라고 정해도 될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발치 후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치아의 움직임이 엑스레이상으로도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치과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 전혀 눈치를 못 채시다가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내원하셔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은 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꼭 주의해야 될 점도 혹시 있을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약을 중단하고 수술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약을 드시니까 자칫하면 잊을 수도 있겠어요.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 성분 중에 항응고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중단을 하시지 않게 되면 수술 후에 지혈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은 지혈이 문제라면 당뇨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뇨는 감염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실 필요는 없지만 혈당 수치가 높아서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치유가 안 된다든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전후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좀 제대로 배운 것 같죠? 마지막으로 혹시 선생님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임플란트 후에도 하루 3번 양치 꼭 해주셔야지 오래오래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임플란트 전후에도 또 평상시에도 치아는 정기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매일 10분 하루에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